네. 세미 스마트팜 시설,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기계화 농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시간에까지, 경중농업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가축을 이용한, 인력을 이용한, 노동에 의해서, 재배하고, 그 다음에 그 재배된 그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급자족하는 형식에서 약간의 필요한 시설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 물물 교환하는 그 정도를 바로 경중농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기계화 농업으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기계화 농업하면 과다한 노동력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화 농업 하게 되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농촌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것들이 이제 그 경운기라든지 또 기타 이제 소농기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다음에 뭐 경운기 이런 것들은 예전에 소들이 이래 땅을 갈고 이랬던 것을 그런 기계들이 대신해서 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썰애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농업 기계가 경운기라든지 뭐 이런 거 트랙터 그 이후에 이제 트랙터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가면서 우리 기계화 영농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기계화 영농이 시작이 되게 되니까 이제 품종 개량이라든지 작물에 대한 품종 개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식물 경제, 식량 경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식량 경제라고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기준에서 어느 한 나라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은 1차 산업이잖아요. 1차 산업들이 이 기계화 영농을 시작을 하면서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주로 이제 약소국이라든지 아니면 개발도상국 뭐 이런 데서는 아직도 우리가 그 기계화 농업 이전에 우리가 그 경중농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화 농업까지도 이제 벗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접어드는 상태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농업의 발달은 어느 나라든지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이런 똑같은 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똑같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이것을 굉장히 빨리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후진국일수록 항상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기계화 농업이 시작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개발도상국 정도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품종 개량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는 어느 그 나라의 운영에 대해서는 식량 위주로 하는 경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기계화 농업 단계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게 되면 많은 농기구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농기구들이 도입되고 그래서 이제 품종 개량과 동시에 다량의 그 농작물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기계화 농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그 많이 생산되는 생산물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그 공산품 그러니까 이제 기계화 영농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제2차 산업인 우리가 가공 공장이라든지 공장 시설, 그다음 공업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농업과 그 농업 경제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공존하는 시기가 됩니다. 공존하는 시기가 되는데 기계화 영농 농업에서는 공존화 시기를
이제 그 주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쪽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산업이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산업인 농업이 오히려 쇠퇴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농업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나 모든 경제적으로나 다단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분쟁과 경쟁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쪽만 들여다보게 되면요, 기계화형 농업을 이제 지나가면서 품종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식량이 이제 을 생산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급자족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2차 산업과의 경쟁을 하면서 공업화 단계에서 경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제2차 산업에서 생산된 것을 우리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거나 그걸 사서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자급자족이 아닌 경제수단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팔아서 제2차 공산물을 사다가 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단계를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계화 단계가 이제 넘어서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쌀을 생산해봤자 금전적으로 환전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습니다. 농촌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 작물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판매 위주 목적이 되죠. 먹고 사는 기준에서는 이제 벗어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경제 활동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소득 농업에서는 본격적으로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심하게 부딪히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2차 산업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죠. 공간과 시간의 그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중 계속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상품을 만든다든지 신상품이 나오고 계속 이런 식이죠. 그런데 농작물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품종 개량을 해서 새로운 작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우리가 지금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건 많이 있죠. 그런데 비닐하우스가 없을 때는 1년에 단 한 번 일모작으로 해서 우리가 영농을 하고 마무리 짓고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닐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유리온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고소득 농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 되면 농촌 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필요 경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 시설비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는 또 새로운 그 신품종 또는 특이품종, 판매 위주로 가는 고소득 농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그 비싼 가치가 있는 농업으로 이렇게 1980년대 이후로는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식량 농업의 경제적 가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추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첨단 시설 농업으로 이제 고소득에서도 넘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소득 농업에서는 실제 비닐하우스 정도까지로 이래 보신다 그러면, 실제로 첨단 농업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비닐하우스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온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거기에 가온이라든지 온도를 우리가 그 어떤 뭐 난방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수막 시설 이런 것을 이용해서 겨울에도 생산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우리나라는 이제 온대 기후의 조건의 나라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열대 또는 열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열대 식물, 아열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안에서 재배해서 우리가 고소득에서 더 비싼, 더 값어치가 있는 그런 농작물 재배로 또는 연중 계속적으로 재배 가능한 사계절 재배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런 과정을 우리나라는 계속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 과일 등 지역 재배 지역 확대와 식물의 생육 환경이 이제 가능해졌다. 다른 데서 우리나라의 그 기후 조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지역에서 우리가 그 자라는 과일들이라든지 식물들의 재배도 이제 첨단 시설로 들어오면서 가능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첨단 시설 농업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불과 그리고 2000년대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서부터 이제 발달이 되긴 했지만 그때서부터 이제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농촌도 하나의 경제 활동으로서 주체가 돼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 비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우리가 뭐 비료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재배 방법이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첨단 시설 농업에서는요, 우리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대신에 과일을 판매하거나 했을 때의 그 수익 자체도 늘어나게 되죠. 예, 그런 이제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 영농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 스마트 팜 TV 많이 구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